맞선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도 자 이제 슬슬 바닥에 다져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주식을 담아가도 되는 자리인지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고요.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쭤봤습니다. 시장에 들어갈 자리일까요? 뺄 자리일까요? 자, 두 분께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킬 자리 염정 팀장께서는, 김진만 팀장께서는 잠깐 즐겨라. 네. 오늘 반등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아직도 산재하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많다고. 사실 오늘 상승도 그렇게 사실 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상승은 조금 이제 이전에 선반영된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고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뭐 군사 분쟁이라든지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잠깐 반등하는 정도로 좀 마무리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패드 금리 인상 모니터링 도구가 있는데 네네. 어제 이제 0.5bp 이상 상승할 확률이 37%, 10%에서 지금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즉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도의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시장을 이제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는 아니다. 아직도 산재할 수 있는 리스크 굉장히 많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좀 더 강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쇼크가 오게 됐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이고 금리도 마무리 안 된 시점. 즉 잠깐 즐길 정도는 되겠지만 시장을 막 다 끌어올릴 정도는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네, 반등 정도에서 일단은 만약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다시 매도를 잡으셔야 될 시기가 왔고 이런 시장일수록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게 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뭐 그렇게 더 올라도 내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와 함께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네. 시장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염정 팀장님은 오늘도 저와 커플룩이세요. 항상 통하잖아요. 와, 우리는 어쩜 정말 한 번도 안 짰는데, 그렇죠? 염정 팀장님, 예, 지킬 자리다. 이건 김진만 팀장님과 어떻게 다른 의견이세요? 아니면 비슷한 입장입니까? 일단 전체적인 의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이제 하방이랑 상방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건 하방이 아니고 상방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 제한적인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든지 뭐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 제가 지킬 자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종목별 대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순환 매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일단 테마 장세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짧게 가져가야 될 종목은 테마로 살짝 오르는 종목들은 짧게 가져가고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 포트 내에서 네. 가져갈 종목들은 일단 지금 빠르게 어떤 현금화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지킬 종목과 버려야 될 종목 또는 빠르게 순환매시킬 종목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좀 장기화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좀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빨리 극복해서 그야말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강도 높게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가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일 텐데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정말 주식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사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FOMC와 같은 이슈도 있고 산적해 있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변수들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이 이제 턴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어떤 우상향으로 다시 턴하는 것일까요?
여쭤봤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종목별로 대응해라.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자, 어떤 위험에 주목을 하고 또 이 위험이 어떤 국면으로 해소가 된다면 시장에 반등 신호가 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목해야 될 변수. 일단은 당분간 산재에 있는 위험이 조금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반도체 이제 원자재 관련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이어진다면은 자동차 쪽도 쇼크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지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건설 쪽도 사실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판가 인상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이전에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상승분을 좀 반영하기 쉽지 않다. 즉 이런 연쇄 도미노적인 좀 쇼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금리 인상 이후 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좀 구체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안에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뭐 이제 주도주도 있고 그 안에 테마성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지수가 오를 거냐라는 질문에는 지수는 오르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안에서 짧게 주도성 테마성 이슈는 존재를 하지만 옆으로 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염정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박스권, 네, 장세다. 박스권, 변동성 박스권이다. 염정 팀장님 오늘도 좋은 일 있으신가요? 다들 웃음 참고 계신다고.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웃을 수 여러분.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일단은 저도 사실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일단 일부 약간 희귀가스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유럽 쪽에 러시아 쪽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쓰여지는 부분이고 그럼 연쇄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제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이제 3월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0.5, 0.25 어떻게 할 부분이 대한 부분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좀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악재로 좀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래 대금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실 이제 매매를 자주 할 수 없는 패턴의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심 약화가 우리 주식 시장에선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두 분 모두 굉장히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계시네요. 저는 이 정도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러시아 사태는 2014년 크림 반도때와 비슷하다. 어차피 해결될 것이다. 저 좀 이제 사모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을 정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아무도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같아요. 김 작가님께서 돈이 다 묶여서 뭘 사고 팔 것도 할 것도 없고 푼돈으로 단타나 치고 있다. 씁쓸하다. 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죠. 정확히 정확합니다. 다들 비슷한 네.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다들 메인 시드는 묶여 있고 이제 맞아요. 시드의 굉장히 일부분만 이제 하고 계신데 네, 좀 강한 반등이 나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현금 확보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앞으로 올해 수익률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네. 할 기회나 좀 그렇죠.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업종을 살펴봅니다. 저희 두 번째 맞수한판은 바로 그래서 조선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에 오히려 수주가 늘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선업황의 호재입니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두 분은 염정 팀장께서는 역시 종목별로 다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당분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침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푸틴이 가스밸브 잠그면 왜 조선주 수주가 늘어나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조선 업황에는 호재입니까? 네, 일단 네.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요 원인이 가스관 관련된 문제로 조금 패권주의가 좀 있는데 이제 원투가 있는 이제 가스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독일에서 독일로 바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좀 유럽 전역으로 가는 거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가스는 미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스가 오게 되면 당연히 LNG 선박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또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는 전체적으로 이미 호조로 인해서 발주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러시아와 분쟁이 길어짐으로써 러시아 가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럽의 스탠스가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물동량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LNG 관련된 호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전망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 분배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추가적인 분쟁 시에 당연히 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급 다변화의 목적으로서 미국 가스도 일부 수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LNG선 관련된 수주는 현재도 좋지만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다 LNG 선박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판 가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당분간 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가스밸브 잠궈서 미국에서 가스를 사가지고 와야 되면 그걸 실어 나르는 LNG선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LNG선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조선주들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 이거 이외에도 조선주 반등 가능한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시장에서 이제 사태가 악화된 부분도 있고 앞에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조선업계에서 이제 LNG선에 대한 이미 선박 수주에 대한 부분은 잘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반등의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운주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예. 보통 우리가 조선주, 해운주는 같은 방향으로 좀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 지금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후반 가격 상승인데요. 오히려 이제 유가 상승 부분은 이제 조선주에게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후반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철강석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반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단행이 됐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올해 보통 이제 철강업계하고 조선업계하고 후반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 논의를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분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을 줘서 좀 더 비싸게 혹은 손실을 더 줄여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지금의 반등이 더 이어지겠습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시장의 흐름상 어떤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지금 일단 시장을 한번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주에 대한 상승분이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사실 한번 상승을 받았다 추가 상승, 연일 상승으로 이어지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앞서 있다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 조선주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 후판 가격 부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조선주가 좋다는 것, 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그렇게 해서 후판 가격이 오르고 앞서도 유가가 오르면 또 이 배를 만들고 운행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해체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주가에 대한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반반이다. 좋을 수도 있고 네.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영향입니까? 네, 일단은 수주도 좋은데 후판 가격이 그래도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산재할 수 있는 위협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주가적인 메리트는 바닥이 잡혀 있는데 후판 가격에 대한 메리트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했을 때 과연 조선이나 해양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 의구심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판율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주가 잘 돼서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조선주들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고 워낙 비슷하게 수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면도 일부 보셔야지 시장에서 이제 확률 싸움으로 해서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지만 네. 상단은 좀 네, 상단 제한될 수 있다. 가려면은 정말 이제 쿠팡 가격도 낮아져야 되고 수주도 높아져야 돼서 이제 정말 좋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좋기는 좀 힘들어서 일부 회복 이제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조선주들에 대한 의견 좀 일치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시 해운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해운주도 보고 가겠습니다. HMM 오를 때는 가장 아주 시원하게 올라줍니다.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야, 요즘 정말 시장 대비 아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상승 반전,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시장 혼조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운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염정 팀장님? 네,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네. 아, 끝입니까? 근거도 함께 좀 얘기해 네. 주십시오. 예. 해운업, 뭐 페노션, HMM 두 종목 모두 다 최근 한 2, 3주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운임지수,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사실 상승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좀 빠졌다가요.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두 지수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운임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운임지수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선주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이제 해운주에서 조선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이제 먼저 끊길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주와 해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자, 나만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바로 비료주입니다. 여기에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요즘에 비료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조명받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한일사료를 중점적으로 인플레이션 핵심 주식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쭤봤습니다. 사료주, 이른바 비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염정 팀장께서는 변동성에 주의하고 계시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한일사료와 현대사료를 보고 있는데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9%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더 이상 더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현대사료와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8%의 플러스로 18,2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역시 두 종목 모두 다소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자, 김진만 팀장께 그럼 이번에 여쭤볼까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눈독 들이는 이유도 그런 비슷한 이제 식량에 대해서 좀 이제 자원 무기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으로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끌면 끌수록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한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계속적으로 몰고 갈 것 같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은 당연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제 그런 사실 간접수혜입니다.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료주는 이런 테마에 있은 테마성 이슈로 오른 건데 테마성 이슈는 그간 이제 재료가 계속적으로 산재하면은 조정 때 매수를 하신다면 한 번 정도 시세는 분출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의 문제보다는 테마성 이슈로 봤었을 때는 단기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의 조정 후에 이슈 몰이 때 다시 한번 시세는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 시세를 그대로 분출할 가능성도 높은 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새벽에 보시면 거의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료주는 직접 수혜보다는 간접 수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별 크게 뉴스가 없으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시세 분출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정세 매수가 맞고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료주 그리고 비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관망 그리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팜스토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료주 그리고 비료주 투자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레이딩, 아까 예. 우리 진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해당 종목은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뭐 길게 가져가시는 종목도 아니다라고 보고요. 살 자리는 오늘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꺼질 때 사두면 됩니다. 사두면 한 번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때는 파는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료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바로 이제 수혜가 오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테마성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번씩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좀 터져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주가 자체가 지금까지 뭐 지금 최근 한 2, 3년간 봐도 어떤 넓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기만 하지 시세가 크게 가는 이런 종목들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예.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기보다는요.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우리가 조금씩 약간은 좀 해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해지가 안 되는 종목이군요. 해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조금은 포트 내에서 단기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져간다면 뭐 사료주라든지 사료 비료 관련주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랑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테마다. 네. 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이라는 게 이 원재료가 오르면 이걸 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데 그런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개념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음료주 같은 것을 바로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하이토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네. 사료주 같이 조금은 그냥 흐름을 좀 타는 종목들이 좀 다르게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료는 원재화재,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올라도 가격에 반영을 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사료를 사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만 팀장님, 네. 혹시 의견 있으시습니까? 저 일단은 예. 바로 이 질문 답변을 드리면은 예. 바로바로 반영하기 힘듭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렇군요. 이제 이미 공급 가격이 이제 유동이 아니라 이제 고정 가격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계약 방법이 있는데 다 다르지만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옥수수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다음 날 반영을 한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렇게 힘들고 실제로도 이제 농심이나 음식료 관련주들도 이런 반영이 바로바로 힘드니까 굉장히 올리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렇죠. 뭐 팜스토리 일단은 뭐 가져왔는데 그나마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덜 나온 종목이 어떤 걸 좀 찾아봤는데 팜스토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어차피 테마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료 관련된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세를 분출 안 했고 그나마 기술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사료주를 공략을 해보실 거면은 팜스토리가 후발주자로 튈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료주 그리고 사료주에 대해서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뭐랄까요? 정찰병이라고 할까요? 한 종목을 뭐 어느 정도 종목을 사두면 언젠가는 테마에 편입이 되어서 오를 수는 있다. 네, 답답한 장세 속에서 약간의 희망 정도로 음. 그 정도 개념으로 좀 비중을 좀 작게 하시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시니까 저는 이런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관심 안 가지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념하시면서 전략 세우십시오. 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맞수 한 판의 주제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좀 추가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7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해서 네. 갑자기 확진자가 7만 명 확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할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이 종목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늘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확진자 급증과 함께 제약 바이오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폭증했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 네. 혹시 관련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물론 트레이딩인 것도 알겠고 네. 이렇게 가져갈 종목이 뭐 방망이 짧게 잡아야 되고 포트에서 아주 작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기회를 좀 잡고 싶어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종목 괜찮겠다 하는 투자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 흐름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늘 좀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뭐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최고 확진자를 찍고 있지만 확진자가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가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사실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기대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보고 빨리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바이오 쪽은 지금은 그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기 좀 힘든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지만 팀장께서는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틀을 봐서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봤자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서 나오는 게 사실 우선적으로 보일 것 같고 저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면 치료제의 쓰임새는 더더욱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률을 막아주는 치료제인데 위중증률이 천천히 떨어지는 오미크론과는 사실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매 니즈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아기들 있으신 분들을 많이 알겠는데 유아 관련된 유아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비약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연제약이 지금 뭐 이제 실험용 해열제 그런 걸로 이제 시세를 많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도 분명히 한두 번 정도 이제 시세는 분출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사실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뭐 백신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세 분출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다간 굉장히 물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굳이 하자면은 코로나 이제 아기용 해열제나 혹은 이제 상비 약품들이 일부 이제 좀 시세를 더 분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대원제약을 종전에도 한 바 있는데 콜대원 없어서 못 네. 판다고 하죠. 근데 아마 이 콜대원의 모델인 이유리 씨도 못 살 겁니다. 못 구할 겁니다. 품기라서. 네. 좋습니다. 자, 대원제약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